안녕하세요. 막돈 AI 토론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정부의 AI 모델 출시 전 사전평가 의무화입니다. 이번 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보안과 기능에 대한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침 오픈AI가 GPT-5.5 사이버를 공개하고 파이어폭스가 클로드 미소스로 보안 버그 271개를 수정했다는 소식까지 나온 이번 주 AI 규제의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혁신을 옥죄는 규제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안정장치인지 지금 바로 토론 시작합니다. 데이터부터 짚어볼게요. 이번 주 파이어폭스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클로드 미소스 하나로 불과 한 달 만에 보안 취약점 271개를 수정했고 그중 일부는 10년에서 15년 넘게 코드 속에 숨어있던 고위험 버그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모델이 보안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방어에도 쓸 수 있지만 공격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오픈AI가 GPT-5.5 사이버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강력한 도구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시장에 풀린다면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사전평가 자체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문 작가님이 파이어폭스 사례를 드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읽혀요. AI가 보안 버그를 그렇게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출시 전 정부 검증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그리고 훨씬 빠르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 관료들이 최첨단 AI 모델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있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규제는 언제나 시장보다 느려요. AI 개발 사이클이 몇 달 단위인데 정부 심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이 중국 AI가 치고 나가는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비평가님 말씀대로 경쟁력학이 중요한 변수인 건 맞아요. 근데 역사적 맥락을 한번 보면요. 신약이나 항공기 인증 같은 고위험 기술은 시장 출시 전 검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AI도 이제 핵심 인프라를 건드리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GPT-5.5 사이버가 핵심 인프라 보호에 쓰인다고 오픈AI 스스로 발표했잖아요.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진 도구라면 사전 검증의 논거 자체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검증의 방식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누가 하느냐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리서처님이 정확히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지금 논쟁을 규제 찬반으로 가져가면 답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평가 기준의 공개성.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하고요. 둘째, 심사기관의 법적 상한선. 예를 들어 30일 이내 완료 같은 기준이 없으면 심사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어요. 셋째,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혼합심사 체계. 정부 단독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니까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규제가 혁신을 죽이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업계가 요구해야 할 것들이기도 하고요. 전략가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수치 하나 더 추가하면요. 현재 오픈AI가 GPT-5.5 사이버를 제한된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실상 기업들도 이미 단계적 출시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자발적 사전 검증의 일종이에요. 정부가 이 기존 관행을 법제화해서 표준화하는 방향이라면 추가적인 혁신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정부가 이걸 형식적인 서류 제출 절차로 만들어버리면 실질적 안전은 확보 못하면서 시간만 잡아먹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잠깐요. 분석가님이랑 전략가님 모두 정부가 잘 만들면 괜찮다는 전제를 깔고 계신데 저는 그 전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미국 정부가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재를 갖추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책이 결국 대형 빅테크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픈 AI나 구글은 심사팀도 꾸리고 로비도 하면서 규제를 맞춰갈 수 있지만 중소 AI 스타트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규제가 혁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고착화한다는 게 더 정확한 리스크예요. 비평가님이 스타트업 진입장벽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EU의 AI법 심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소규모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무겁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들이 실제 인프라에 적용되고 있는데 검증 없이 이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파이어폭스 사례에서 보듯 AI가 이미 존재하던 취약점을 발견한 건데 반대로 AI 자체가 새로운 취약점을 만드는 경우는요? 그 리스크를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방금 비평가님이 빅테크 기득권 고착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우려는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차등 규제 프레임이에요. 모든 AI 모델에 동일한 심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 영역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거거든요. 핵심 인프라, 의료, 금융 같은 고위험 영역에 쓰이는 모델은 엄격한 사전 검증을 받고 일반 소비자용이나 창작 도구 같은 영역은 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타트업들도 저위험 영역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고 실제로 위험한 영역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면 글로벌 AI 규제 표준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요. 전 작가님, 차등 규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현실적인데 거기에 타이밍 변수를 하나 더 얹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방문에 엔비디아 CEO를 동행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AI 칩 수출 협력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AI 협력을 모색하는 이 이중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불확실하거든요. 규제 정책의 실제 강도는 이 지정학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정치 변수가 규제의 실질적 이빨을 결정할 거예요. 분석가님이 지정학 변수를 꺼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모순을 봐요.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기조잖아요. 그런데 AI에 대해서만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는 건 이게 안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산 AI 모델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거나 특정 기업의 유리한 심사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정책의 의도와 실제 효과가 다를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와 중소개발자들이에요. 선의의 규제가 나쁜 도구로 쓰이는 시나리오,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평가님 말씀이 쓴소리지만 중요한 경고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AI 산업은 사실 자기 스스로 규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파이어폭스가 AI로 15년 된 버그를 발견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버그들이 이제 AI를 통해 더 쉽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픈 AI가 한 달도 안 돼서 사이버 특화 모델 버전을 새로 내놓는 속도, 이 속도 자체가 사회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규제의 방향성은 옳지만 그 설계와 집행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평가님이 우려하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감시자를 감시하는 구조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 정리해볼게요. 분석가님은 파이어폭스와 사이버 AI 모델 사례를 들어 사전 검증의 필요성에 데이터적 근거가 있다고 봤고요. 미서천님은 고위험 기술 분야의 역사적 선례를 들며 방향성은 맞지만 설계가 핵심이라고 짚어주셨어요. 전략가님은 차등 규제 프레임과 심사기간 상한선, 혼합 심사체계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셨고요. 비평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날카로운 반론을 던지셨어요. 정보 역량 부족, 빅테크 기득권 고착화, 그리고 규제가 선의가 아닌 지정학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요. 결국 오늘 토론이 수렴한 지점은 이거예요. AI 사전 검증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설계가 형편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이 지금 만드는 이 틀이 전 세계 AI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 논의를 남의 나라 얘기로 볼 수 없습니다.